안녕하세요. 저 가천대학교 기계과 임종경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서도 세미나 들으러 참석해 주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저희 연구실을 먼저 간단히 소개를 드릴 건데요. 저희 연구실은 EMP 연구실이라고 해서 Engineered Material Processing Lab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개발된 다양한 첨단 재료를 가공해서 응용 분야가 넓은 3차원 플랫폼 제작하고 그걸 시스템화하는 그런 시스템화 방법을 연구하는 연구실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공학적 고분자 가공 시스템과 어, 그것의 혈관 내 수술 분야로의 적용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먼저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 세미나의 그 목적, 두 번째로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그 혈관 내 수술 환경 시스템과 혈관 내 수술 시스템을 설명을 드릴 건데 그 각각의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한 가공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내용을 끝낼 거고 결론을 통해서 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스트로크, 즉 한국말로는 중풍 그리고 풍이라고도 불리는 뇌졸중은 이제 뇌로 가는 혈류의 양이 줄어들어서 뇌세포가 죽는 질병을 통칭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사실은 단일 질환으로는 사망률 1위인 질환인데요. 이런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혈관이 어떤 클락 등과 같이 막혀서 생기는 허혈성 뇌졸중과 그다음에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출혈성 뇌졸중 이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도 이 출혈성 뇌졸중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출혈성 뇌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애뉴리즘입니다. 애뉴리즘은 어떤 동맥류라고 하는 건데요. 동맥류는 이 왼쪽의 이 애니메이션처럼 어떤 분지점에서 약해진 혈관 벽이 점점 부풀어 올라서 풍선같이 되는 이런 병을 얘기합니다. 이게 만약 터지게 되면 약 30% 정도는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게 되고 나머지 30% 정도는 병원에 와서 사망하게 되는 굉장히 위험한 병입니다. 이러한 병을 치료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이 동맥류 내부에 있는 동맥류 내부를 압력을 낮춰주는 방법이 가장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코일이라고 하는 어떤 금속, 미세 파이버 같은 형태를 이 코일을 동맥류 내부에 채워서 내부 압력을 낮춰주는 코일 습전술이라고 하는 어떤 수술 방법이 가장 흥행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카테터, 그러니까 미세 도관이라고 하는 매우 얇은 약 0.6mm 정도의 얇은 도관을 어, 오른쪽 동영상처럼 이 대퇴부 동맥을 통해서 삽입을 합니다. 그래서 혈관을 통해 머릿속에 있는 혈관으로 진입을 하게 되고 이 코일을 채우기 전에 이런 망상 구조의 어떤 스텐트를 채우게 됩니다. 그 이후에 동맥류 내부를 백금 코일로 이렇게 가득 채우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 코일이 밖으로 나오지 않게 되고 이 코일을 채움으로 인해서 혈압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동맥류 내부의 압력이 줄어들게 되어서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이런 방식입니다. 근데 이런 방식에 지금 동영상을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저희 혈관은 이렇게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 엑스레이 이미징 시스템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 엔지오그래피라고 하는 건데 한국말로는 혈관 조영술이라는 것을 무조건 같이 해야 됩니다. CT나 MRI 같은 장비 내에 사람이 누워 있고 그 사람의 혈관으로 조영제를 투입하게 됩니다. 조영제를 투입하게 되면 오른쪽 동영상처럼 조영제가 혈관 내부를 지나가게 되고 조영제라는 거는 엑스레이에서 불투과성이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실시간으로 찍었을 때 그 조영제가 지나가는 길목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사실 이 실제 수술에서도 의사는 저희가 보고 있는 이 2D 이미지를 이용해서 3D 혈관의 구조를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실제 혈관은 3D 형태지만 수술에서 보고 있는 거는 이 2D 형태의 이미지를 활용을 해서 이 미세 도관을 원하는 곳으로 위치를 시켜야 되는 그런 큰 단점이 있는 겁니다. 이거를 좀 더 정리를 해보면 실제 수술에서 작용하고 있는 이 2D 이미지는 실제 3차원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충분한 공간적인 어떤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 굴곡진 표면이라든지 실제로는 3차원인 이 타겟한 포인트로 이 미세 도관을 진입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고 경험이 많은 전문의조차도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겁니다. 시행착오를 겪게 되면 이 동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미세 도관이 이 혈관 내부를 지나갈 때 벽을 타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다음 벽을 타고 지나가게 됩니다. 이걸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혈관 벽 내부에 있는 혈관 내피세포에 성착을 입게 되고 또한 시술 기간이 길어지게 되어서 환자 예후가 안 좋아지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코일 색전술이라는 수술 이런 방법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백금 코일은 금속입니다. 금속이면 강성이 높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실제로 동맥류 내부를 채울 수 있는 채움도, 그러니까 채울 수 있는 퍼센티지가 약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나머지 60% 이상은 혈전으로 채우게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은 계속 맥동을 하게 되고 계속 압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애니메이션처럼 30%가 채워지고 60%는 혈전이지만 이 압력에 의해서 이 코일이 수축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수축하게 되고 그러면은 주위에 공간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혈류가 다시 진입을 하게 되고 다시 압력이 높아지게 돼서 터질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지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실을 종합해 볼 때 혈관 내 치료의 절차라든지 이런 2D 이미지를 보고 있는 이런 절차라든지 실질적으로는 이런 수술 방법에 있어서 조금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먼저 이 2D 이미지에만 의존하는 절차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시술 전에 환자마다 상이한 어떤 혈관의 구조를 그 전문의가 집도의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시뮬레이터를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혈관을 실제로 모사하는 혈관을 우리 눈앞에 볼 수 있도록 모사할 수 있는 3천 혈관 복제품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이 3천 혈관 복제품은 실제 혈관과 구조와 특성이 매우 유사해야 된다는 유사해야 됩니다. 혈관은 굉장히 톨투러스하다. 그러니까 구불구불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각각의 특성이 있는 멀티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외막과 중막, 그다음에 내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외막은 이 혈관과 주변의 티슈를 연결해 주는 형태이고 아래 두 가지 중막은 굉장히 두꺼운 탄성 레이어를 이루고 있고 내막은 얇은 어떤 윤활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층이 실제로 혈관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차 혈관 복제품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이런 두 가지 중막과 내막의 실제 혈관의 특성을 모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중막은 두꺼운 탄성층은 약 200에서 500 마이크로를 두께를 가지고 있고 약 1에서 3 메가파스칼의 어떤 영수 모듈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얇은 윤활층은 1에서 100kPa의 어떤 압입 강도, 표면 강도라고 하죠. 그리고 0.04에서 0.15 정도의 마찰 계수 이런 것들을 맞춰야 되는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실제 혈관을 모사하기 위해서 먼저 이 구불구불한 탄성층을 제작하기 위해서 새로운 딥코팅 방식을 개발을 했습니다. 또한 이런 구불구불한 탄성층 내부에만 펌펌을하게, 그러니까 즉 모양에 맞게 얇은 윤활층을 만들기 위해서 얇은 코팅, 하이드로젤 스킨을 코팅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가공 방법을 이용해서 저는 실제 혈관의 구조와 특성을 굉장히 실질적으로 모사한 엘라스토머와 하이드로젤 스킨 다중층으로 이루어진 3차원 혈관 복제품을 제작을 했고 그걸 통해서 모의 혈관 내 중재술을 현실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오늘 제가 두 가지 주제를 할 건데 첫 번째로는 혈관 내 환경 시스템을 만들었고 두 번째는 혈관 수술 자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코일 색전수의 문제가 뭐였냐면 이 낮은 체온도였고 저는 이 낮은 체온도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코일 색전술을 대체하고자
광경화성 하이드로젤 미세 섬유를 연속적으로 생산을 해서 동맥류 내부를 체온도 높게 채울 수 있는 그런 광섬유 기반의 미세 유체 장치를 OPMD라고 하는 장치도 개발을 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현장용 광다구를 통해서 어떤 실제 금속보다 훨씬 부드러운 하이드로젤을 미세 섬유 형태로 연속적으로 포출할 수 있게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 높은 체험도라든지 어, 광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원할 때마다 온오프를 할 수 있는 어떤 시공간적인 재료로도 가능했고, 이를 통해서 다양한 장점이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드릴 거는 크게 두 가지고, 이거를 조금 더 요약을 해보면, 제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금 혈관 질환의 치료 방법의 발전에 기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계속 하고 있는 혈관 내 치료법에는 어떤 절차적이라든지 방법적인 한계가 존재가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싶었고, 이런 목적을 달성하고자 저는 디코팅, 새로운 디코팅 방식이라든지 하이드를 시킨 코팅 방식이라든지 어떤 어, 하이, 광경화성 하이드로젠 미세 섬유를 연속적으로 토출할 수 있는 이런 방법 등을 이런 다양한 공학적 고분자 가공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뒤에서 설명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먼저 혈관 내 수술 환경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챕터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혈관 내 수술 환경 시스템에 대한 어떤 백그라운드 모티베이션과, 그 다음에 중력, 중막, 탄력층을 형성시킬 수 있는 그 고분자 가공 디코팅 방식. 세 번째로는 이 털툴러스한 탄성층 내부만 얇게 코팅을 할 수 있는 하이드로젤 스킨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뮬레이터로서 기존에는 이런 3D 혈관 복제품이라든지 가상현실 시스템, 그 다음에 실제 죽은 인간 사체, 또한 어떤 돼지와 같은 인간 대형 동물 모델 등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에게 수술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한 용도로 이런 다양한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제가 연구하고 있는 이런 3차원 혈관 복제품은 CT, 실제 사람의 환자의 CT와 MRI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환자 맞춤형 혈관 모델로서 가장 어떻게 보면 경제적이면서도 윤리적인 그런 시뮬레이터로서 잠재력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CT나 MRI, 사람의 우리가 수술하고자 하는 환자의 실제 데이터를 이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 맞춤형도 되지만 뇌혈관뿐만 아니라 뭐 대동맥이라든지 대퇴부 동맥, 뭐 일리악 이런 다양한 동맥들에 대한 혈관을 현실적으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나중에는 부위별로 뭐 다양한 혈관 내 어떤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효율적 플랫폼으로서 사용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새로운 3차원 혈관 복제품을 제작하기 위해서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구불구불한 모양과 특성을 실질적으로 모방을 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로는 이런 구불구불한 모양을 모방하기 위해서 지지유체라는 이 중력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유체 내에서 이 코팅액을 경화시키는 새로운 디코팅 방식을 개발을 했고, 두 번째로는 어떤 복잡한 혈관 내부에만 컨포멀하게 어떤 얇은 하이드로젤 스킨을 코팅할 수 있는 표면 계시 중합을 통한 하이드로젤 스킨 코팅 방법을 도입을 해서 저희는 3차원 혈관 복제품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중막, 다시 말하면 두꺼운 산성층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디코팅 방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도 이런 두꺼운 산성층을 제작하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이 혈관 몰드를 표면에 단순히 담궜다 빼내서 경화시키는 디코팅 방식이 있었고, 그거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었고, 두 번째로는 어떤 몰드를 코팅 용액에 담궜다 빼서 얘를 스피닝을 시킵니다. 스피닝을 시켜서 여분의 코팅액을 날린 후에 경화를 시키는 이런 딥 스핀 코팅 방식도 있었고, 세 번째로는 이런 혈관 몰드의 표면에만 어떤 코팅 용액을 브러쉬로 묻힙니다. 묻힌 다음에 스피닝을 통해서 여분의
코팅액을 제거시킨 후 경화시키는 브러쉬 스핀 코팅.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몰드를 코어쉘로 만듭니다. 코어쉘로 만들고 그 코어쉘 내부에 어떤 코팅액을 주입을 시켜서 그대로 붙여서 어떤 튜블라 형태, 초기빈 형태의 혈관 복제품을 만드는 이런 방식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존의 디코팅 방식들은 공정 방법이 간단하지만 어떤 구불구불한 이런 세 가지 방식들은 구불구불한 몰드 표면에 약간 수백 마이크로 이상의 막을 균일하게 제작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어려웠고 반복적으로 공정이 필요해서 굉장히 레이버 인텐시브한 이런 공정이었습니다. 또한 이런 코어쉘 몰딩 방법은 막을 균일하게 코팅한 건 가능했지만 실제로 두께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그때그때마다 다른 몰드를 새롭게 제작해야 된다는 이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혈관 복제품을 제작하기 위해서 두꺼운 막, 그러니까 200에서 400 마이크로 정도의 두께를 어, 균일하게 코팅할 수 있고 또한 그 두께를 제가 쉽게 조절할 수 있는 새로운 제작 방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왜 기존의 디코팅 방식은 문제가 될까라는 걸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기존의 디코팅 방식은 이런 혈관 몰드를, 그러니까 혈관을 역상 몰드를 떠서 3차원 혈관 복제품 제작하기 위해서 이 혈관 몰드를 디핑을 한다고 하면 기존 방식은 코팅액에 디핑을 하고 담그고 다시 그거를 빼내서 상온에서 경화를 시키는 이런 형태입니다. 근데 이거는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 코팅이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윗부분보다 아래쪽으로 용액이 계속 흐르게 되고 윗부분보다 아래쪽이 더 두껍게 되는 단점이 있고 또한 몇몇 포인트에서는 이렇게 드랍플렛으로 맺히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문제 없이 이런 톨투러스한 혈관 몰드 표면에만 어, 고르게 수백 마이크 이상의 두께를 가지는 막을 코팅하기 위한 어떤 새로운 디코팅 방식을 개발을 했습니다. 새로운 디코팅 방식에는 이 지지유체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지지유체. 지지유체는 물과 글리세롤과 서펙턴트, 계면 활성제의 세 가지로 이루어진 혼합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방식은 이 3D 혈관 몰드를 코팅 용액을 지나서 지지유체로 진입하게 되고 이 지지유체 안에서 경화를 시키는 단순한 과정을 통해서 균일한 막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요. 또한 이런 곡률 반경이 있는 부분에서도 맺힘이 없이 잘 코팅되는 것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 지지유체를 쓰면. 그러면 왜 이 지지유체를 쓰면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지유체는 세 가지의 믹스처입니다. 워터와 글리세롤과 서펙턴트의 어떤 믹스처인데요. 첫 번째로 워터를 베이스로 합니다. 왜냐면 저는 코팅 용액으로서 그 물과 친하지 않는 그런 용액을 코팅 용액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이미서블 섞이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글리세롤을 섞는 이유는 밀도를 높여서 실제로 코팅 용액과 이 밀도를 매칭을 시키려고 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이 그래비티에 의한 밑으로 떨어지는 그 영향을 제거시키기 위한 용도였고요. 세 번째로는 계면 활성제를 섞습니다. 그래비티 영향이 사라지게 되면 지금 바디 포스보다는 서페이스 포스에 의한 영향이 커지게 되고 그러면 라플라스 프레셔에 의한 힘이 도미넌트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유체와 코팅 용액 사이에 계면 장력을 최소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계면 활성제를 넣었고 이를 통해서 라플라스 프레셔를 최소화시켰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파란색을 지지유체라고 가정을 해보고 이 싱크라고 하는 노란색을 코팅액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코팅액을 이 지지유체에 담궜다고 보면 상온에 있을 때는 에어에 있을 때는 지금 이 코팅액이 작용하는 힘은 그래비티일 겁니다. 그래비티일 거고 지지유체에 담궜을 때 작용하는 힘은 추가로 부력이 더 생기게 됩니다. 맞죠? 부력은 이 서포팅 리퀴드 지지유체의 밀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되죠. 밀도와 이 담긴 이 부피와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되는데 실제로 이 담긴 코팅액의 입장에서 보면 프리바디 다이아그램을 그려보면 R자임은 이 코팅액과 그다음에 코팅액과 지지유체의 밀도 차이에 의해서 R자임이 결정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리세롤을 물에다 섞어서
이 코팅액과 밀도를 맞춰버려서 이 그래비티 영향을 없애주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바디 포스가 사라지게 돼서 표면의 에너지가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를 없애주기 위해서 저는 계면 장력을 넣어서 이 라플라스 프레셔를 최소화시킵니다. 라플라스 프레셔라고 하면 표면 에어리어를 최소화시킨다. 다시 말하면 표면 에너지를 최소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이런 계면 활성제를 섞지 않았을 때는 이 파란색 점선처럼 이 곡률 반경이 있는 부분을 다 이렇게 맺히게 되지만, 이 계면 활성제를 넣음으로 인해서 톨투러스한 이 몰드 주변을 코팅을 유니폼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지지 유체를 만들었고 코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코팅 물질로는 저는 이 PDMS라는 어떤 고분자를 사용을 했습니다. 또한 지지 유체로는 14% 볼륨 부피로 글리세롤을 물에다 섞었고, 트윈 80을 40 마이크로몰을 섞은 어떤 혼합 물을 70도까지 가열을 해서 지지 유체로 만들었습니다. 밀도가 매칭이 되고, 그 상태에서 이 PDMS를 지지 유체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고 그럼 이상 유체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코팅하고자 하는 몰드를 디핑을 하게 되고, 디핑한 후에 잔여 코팅액을 이렇게 오실레이션을 통해서 제거시키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대로 두게 되면 이 지지유체가 70도이기 때문에 그대로 큐어링이 되고, 큐어링이 된 이후에 얘를 꺼내서 마지막 코팅이 완료되게 되는 형태입니다. 동영상 한번 보시면 이 몰드가 이 코팅액을 지나서 지지유체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간 이후에 오실레이션을 통해서 잔여 코팅액을 삭제하게 되고, 이 지지유체 내부에서 그대로 큐어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복잡한 쉐입에서도 유니폼한 코팅이 가능합니다. 물론 thickness 컨트롤도 쉽게 됩니다. 오실레이션의 어떤 스트로크라든지 프리퀀시 조절을 통해서 저는 두께를 컨트롤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초반의 코팅 용액의 비스코시티를 통해서도 이렇게 두께를 조절할 수 있었고, 멀티레이어 코팅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 ABC의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이 오실레이션의 방향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오실레이션의 방향의 수직인 방향은 이 얇아지게 되고 수평인 방향은 두꺼워지게 되는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반방향으로만 오실레이션 했을 때.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빨간색 쪽으로 오실레이션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수평 방향으로 진동을 추가하여 이축 진동을 통해서 이 두께를 균등화하는 과정도 거쳤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래프 1을 보시면 이 실성 같은 경우는 1축으로만 오실레이션 했을 때 각각의 수평, 수직 방향의 두께이고, 2축으로 했을 때 점선처럼 이렇게 더 유니폼리티가 더 향상되는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2축 오실레이션을 통해서 저는 내부 직경에 따라서도 두께가 유니폼한 고른 그런 코팅을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희 목적이 혈관 복제품을 제작하는 거기 때문에 3차 혈관 몰드를 이용을 해서 코팅을 먼저 하고, 이 내부를 삭제를 시켜주면, 제가 쓴 몰드는 ABS라는 물질이기 때문에 아세톤에 담궈서 삭제시켜주면 또 내부 속이 빈 튜블라 형태가 되고, 이 3차 혈관 복제품을 각 위치별로 잘라서 한번 두께를 봤을 때, 물론 이 내부의 루미널 다이아미터에 따라서 루미널 다이아미터가 크면 두께도 늘어나고, 하지만 그 두께는 이 방향에 따라서 고르게 코팅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발표를 통해서 저는 중막, 즉 두꺼운 200에서 400 마이크로 정도의 두꺼운 탄력층을 형성을 시켰고, 두 번째로는 이 탄력층 내부에 이제 내막, 윤활층을 형성을 시켜야 됩니다. 폼포머랑 코팅을 통해서 윤활층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저는 표면 개시 중합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이드로젠 스킨을 컨포멀하게 코팅하는 방법을 도입을 했습니다. 앞서 첫 번째로 설명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코팅 방법을 통해서 중막만 있는 두꺼운 탄력층만 있는 다양한 혈관 복제품은 이미 존재합니다. 사실 미국이나 일본, 스위스, 중국처럼 다양한 국가들에서 다양한 모양의 혈관 복제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혈관의 모양은 모사하고 있지만, 즉 탄력층은 모사하고 있지만 탄력층 내부에 있는 윤활층은 모사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이런 제품들은 다 탄력층을 형성시키는 것 대신 어떤 오일이라든지 아니면 비눗물과 같은 윤활제, 윤활액을 순환시키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윤활층이 없는 이런 구조는 사실 제작이 훨씬 쉽지만 추가적인 화학 용액의 사용이 항상 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부적절한 표면 특성을 야기하게 됩니다. 실제 효과가 다르다는 얘기죠. 따라서 저는 구불구불한 탄력층 내부에만 컨포멀하게 얇은 윤활층을 생성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윤활층의 제작을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실제 윤활층과 굉장히 비슷해야겠죠. 그 윤활 특성, 즉 마찰 계수가 비슷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구조에 따라서 컨포멀하게 동일한 두께로 코팅이 가능해야 됩니다. 내부에. 그죠? 세 번째로는 반복적인 테스트에서도 로버스트니스가 있어야 됩니다. 좀 신뢰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하이드로젤 코팅을 도입을 했는데요. 하이드로젤 코팅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이드로젤이라고 하면 물을 90% 이상 머금고 있는 고분자로서 물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표면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미끄럽기 때문에 이 윤활층의 특성을 모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거를 PDMS 내부에 코팅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혈관 복제품을 제작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팅 방법을 세 가지를 찾아봤는데, 첫 번째로는 브러쉬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폴리머 몰레큘 하나하나를 다 이 표면에다가 어떤 그래프팅 시키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당연히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 수 있고 컨포멀한 코팅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외력에 의해서 굉장히 쉽게 부서지는 단점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그냥 벌키한 하이드로젤을 코팅하는 방식이고, 이거는 로버스트했지만 이 컨포멀하다, 이 구조에 따라서 코팅이 가능하지 않았다. 근데 마지막 방식 하이드로시키는 실제로 표면 계시 중압이기 때문에 로버스트하면서도 이 컨포멀, 이 표면을 따라서 코팅이 가능하면서도 하이드로젤이기 때문에 이 마찰 계수 또한 굉장히 낮은 이런 특성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하이드로 스킨을 구불구불한 이런 PDMS 막 내부에만 코팅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을 했습니다. 그 방법을 소개를 먼저 시켜드리면 크게 두 가지 용액이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친수성 광개시제가 포함된 하이드로젤 전구액이 필요하겠죠. 하이드로젤 코팅하기 위해. 두 번째로는 소수성 광개시제인 어떤 벤조페논이 들어간 유기용매가 필요합니다. 얘는 이 PDMS 표면을 활성화시켜주는 용도입니다. 코팅 과정을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기존에 설명드렸던 이 새로운 딥코팅 방식을 통해서 이런 몰드를 이용한 어떤 혈관 복제품, 그러니까 탄력층만 구성된 혈관 복제품을 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내부를, 혈관 복제품 내부는 지금 튜블러 형식, 속이 빈 형식이기 때문에 내부를 이런 유기용매, 벤조페논이라는 유기용매를 투입을 시켜서 2분 동안 디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벤조페논이 용액이 이 PDMS 내부로 디퓨전, 확산해서 들어가게 되고, 이 PDMS의 나노 메쉬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런 다음에 디퓨전 되어 표면 결합 확산층을 형성하게 됩니다. 얇게 형성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내부에 있는 채워진 그 벤조펜 용액을 IPA로 워싱을 한 이후에 드라이를 합니다. 드라이한 이후에 또한 이 하이드로젤 전구액을 내부에 또 채우게 됩니다. 채운 상태에서 UV 경화를 시켜주게 됩니다. UV 경화를 시켜주게 되면 이 표면 결합 확산층에서도 어떤 라디칼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하이드로젤도 광경화가 일어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이 벤조페논은 이 PDMS의 결합을 깨서 PDMS 자체의 라디칼을 형성합니다. PDMS가 반응성이 있게 만들어주게 되고, 그럼 그 반응성이 있는 PDMS에 이 하이드로젤의 모노머들이 와서 붙는 형태, 간략하게 설명하면 그렇게 돼서 하이드로젤 스킨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이 하이드로젤에는 크로스링킹 에이전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노모듈은 이 PDMS와만 가교를 통해서 이 표면에만 이 얇은 어떤 하이드로젤 막을 형성하지, 이 위에 경화된 하이드로젤은 유체 특성이 더 강해서 쉽게 물로 제거가 됩니다. 네, 물로 제거가 돼서 물을 순환시키는 걸 통해서 미가교 하이드로젤 고분자 용액이라든지
반응되지 않은 하이드로젤 용액을 완전히 제거해서 이런 하이드로젤 스킨만 코팅된 이런 3D 혈관 복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제작을 한 이후에 우리는 실제로 코팅이 잘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이 왼쪽 부분이 하이드로젤 스킨이 코팅되지 않는, 다시 말하면 탄력층으로만 이루어진 혈관 복제품입니다. 그랬을 때 다이가 섞인 물을 흘렸을 때는 이 피데메스는 물을 흡수하지 않기 때문에 염색이 되지 않죠. 하지만 하이드로젤 스킨이 코팅된 혈관 복제품에 다이가 섞인 물을 섞으면 흘려보내고 나면 이 하이드로젤은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이 염색 염료를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빨간색을 띠게 된다. 그래서 코팅이 됐구나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고, 그걸 잘라서 옵티컬 이미지도 보고 이 하이드로젤에 염색을 해서 플로레센스 형광 이미지도 봤더니 실제로 이 피데메스는 약 200 마이크로 정도, 그러니까 탄력층이 200 마이크로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고 하이드로젤이 약 10 마이크로 두께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잘라서 내부를 봤을 때, 옵티컬 이미지를 봤을 때도 이런 하이드로젤이 구조가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하이드로젤 thickness도 쉽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하이드로젤을 만들 때 전구액에 들어가는 아크릴라미드라는 모노머의 농도를 조절을 통해서 쉽게 조절이 가능하고, 특정, 즉 7.5% 이상에서는 프릭션 코에피션트, 우리가 원하는 프릭션 코에피션트가 나왔고 두꺼워질수록 더 미끄러운 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당연한 게 두꺼워질수록 표면에서 이 PDMS가 노출되는 비율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약 10%의 농도일 때만 이상에서는 거의 표면 대부분이 하이드로젤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물이 다 스며들기 때문에 표면의 마찰 계수가 굉장히 낮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저희 목적은 뭐였냐면, 혈관 실제 2D 이미지를 통해서 부정확한 공간 정보를 얻고 있기 때문에 실제 수술 전에 3D 이미지를 눈앞에서 볼 수 있고, 또한 그 혈관 복제품을 이용해서 수술 전 시뮬레이션 연습을 할 수 있는 거를 만드는 걸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혈관의 특성과 구조를 매우 비슷하게 모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거를 저는 PDMS를 이용한 탄력층의 제작과 그 탄력층 내부의 하이드로젤 스킨의 코팅을 통해서 만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오메트리 같은 경우는 토츄러스, 복잡한 쉐입을 그대로 만족시킬 수 있었고, 두께 또한 중막 탄력층을 이렇게 형성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중막 또한 두께도 형성시켰고, 하이드로젤 스킨을 통해서 이 표면의 압입 강도 또한 실제 혈관과 맞췄고, 마찰 계수라든지 그다음에 친수성이기 때문에 얘는 또 호기성, 다시 말해 공기랑 친하지 않는 특성도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실제 혈관을 실질적으로 모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작한 게 이런 어드밴스 다이아몬드 안지오 모델이라는 아담 시뮬레이터라는 거를 통합한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 아담 시뮬레이터는 각각의 동맥, 그러니까 일리약이라든지 페모럴, 그러니까 대퇴동맥이라든지 어떤 뇌동맥, 그다음에 경동맥, 대동맥뿐만 아니라 이 뇌혈관 동맥까지 다 모사한 이런 전체 혈관 팬텀을 만들 수 있었고, 각각은 혈관의 구조와 모양과 그다음에 특성, 그 중막과 내막의 특성을 다 모사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실제로 얼마나 잘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먼저 하이드로젤 스킨을 코팅한 혈관 복제품에서 이 미세 도관을 이동시켜 봤습니다. 미세 도관 내부로 거의 0.2mm 정도 되는 가이드 와이어가 나와서 내비게이션 하게 되죠. 잘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표면을 마찰했을 때도 표면이 마찰 계수가 낮기 때문에, 미끄럽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타겟으로 잘 이동할 수 있었고, 하지만 하이드로젤 스킨을 코팅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특정 포인트에서 앵커링을 통해서 이런 미세 도관이 움직일 수 없었다. 그래서 원하는 위치로 가이드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시간도 훨씬 많이 걸리고 있죠. 훨씬 많이 걸리고 이동하는 것도 어렵고, 그러면 표면에 어떤 실제 상황이었다면 실제 상황과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 모사를 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겁니다. 또한 제가 만든 3000 혈관 복제품은 이 엑스레이에서도 호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볼 수도 있지만
실제 환자가 수술할 수 있는 환경에서도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지오그래피도 가능하고 이 혈관 팬텀을 내부에 조영제를 집어넣어서 엑스레이로 실시간을 찍어서 2D 이미지도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왼쪽 아래 동영상처럼 2D 이미지를 통해서 이 혈관 복제품 내부에 미세 도관이라든지 가이드 와이어를 조정을 통해서 원하는 타겟 포인트로 위치시키는 이런 연습들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지금 현장에서는 의사분들이 10년 이상의 수술 경험이 있어야지만 이 뇌수술 같은 경우에는 임상을 환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련이라든지 인턴 레지던트들은 분들은 실제로 환자를 대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매우 위험하기 때문이죠.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팬텀을 통해서 실제 수술 환경에서 계속해서 연습을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플랫폼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미세 도관을 동맥류에 위치시킨 이후에 코일을 이렇게 채우는 것도 연습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코일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는 첫 번째 스텝인 혈관 내 수술 환경 시스템에 대해서 개발을 완료했고, 두 번째로는 수술 방법, 그 코일 색전술 자체에 대한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거는 지금부터 설명드릴 혈관 내 수술 시스템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존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코일, 백근 코일이라는 걸 통해서 이 동맥류 내부를 채워서 압력을 낮추고 있었어요. 하지만 단점이 한 개 있었죠. 그거는 낮은 체온도였어요. 낮은 체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코일 외부에 뭐 하이드로젠 코팅을 해서 조금 부피를 늘린다거나, 어떤 모양을 바꿔서 조금 체온도를 높인다거나, 뭐 이런 다양한 구조의 변경을 통해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했습니다. 근본적으로 필링 레이쇼, 체온도가 60% 이상 좋아지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 계속 재발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코일을 대신해서 조금 더 쉽게 많이 채울 수 있는 어떤 방식이 개발되는데, 그 대표적인 물질이 오닉스라고 하는 액체 색전 물질입니다. 액체이기 때문에 이 금속에 비해서 더 체온도가 높은 거는 당연히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하지만 이 방식은 침전 방식을 씁니다. 혈관에 넣자마자 피와 만나자마자 이 침전을 통해서 이 경화가 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어떤 경화를 조절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이게 유체 흐름에 의해서 어떤 미세 파편이 흘러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미세 파편이 흘러나가게 되면 혈관으로 다시 소통이 되게 되고, 혈관을 돌아다니다가 얇은 혈관을 또 막을 수 있는 이런 2차 피해가 더 생성되기 때문에 이 오닉스라는 제품은 아직 사용이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닉스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새로운 방식의 어떤 색전 물질에 대한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닉스의 문제는 장점은 있었죠. 체온도는 있었지만 단점으로는 어떤 미세 파편이 빠져나가는 단점과 그다음에 생체 적합성이 좀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 싶어서 생체 적합한 하이드로젤이라는 물질을 색전 물질로 사용하자라는 아이디어를 얻었고, 이걸 경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자극을 이용을 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온도, pH, 그다음에 화학 반응, 그다음에 유변학 특성을 통해서 다양한 자극을 통해서 하이드로젤의 경화를 조절을 했었는데요. 어, 이런 하이드로젤을 이용한 기존의 색전 방식들은 높은 체온도 당연히 작동할 수 있죠. 왜냐하면 강성이 낮기 때문에, 잘 휘어지기 때문이죠. 생체 적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제어 방식은 굉장히 시공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원할 때마다 빠르게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중 이 네 가지 말고 광을 이용한 방식은 사실 제어가 조금 더 용이했지만, 제가 아는 한 다양한 논문에서는 이 혈관 내부에서는 광을 이용해서 이런 하이드로젤, 생체 적합한 하이드로젤을 경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한 연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혈관 내에서 광경화성 하이드로젤을 미세 섬유 형태로 연속적으로 토출하여서 동맥류를 채우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생체 적합한 하이드로젤을 쓰고 체온도가 높은 하이드로젤을 쓰면서
이런 하이드로 마이크로 파이버를 쓰면서 이 시공간적인 제어가 가능한 광경화성 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저는 광섬유가 통합된 어떤 미세섬유, 미세유체 디바이스를 개발했습니다. OPMD라고 하는데요. 이걸 개발했습니다. 이는 이런 카테터 내부에 광섬유라든지 그 하이드로젤이 소출시킬 수 있는 미세 카테터를 같이 인테그랄 시키는 형태여서 카테터 내부에서 하이드로젤 미세 섬유가 완전히 경화한 이후에 소출이 되기 때문에 미세 유체역학적인 제어와 그런 걸 통해서 미세 파편이라든지 어떤 막힘없이 동맥류를 높은 체온도로 채울 수 있는 매우 획기적인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광을 쓰기 때문에 시공간적인 제어가 굉장히 가능했고, 그 다음에 이 카테터 내부에 통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암흑과 같은 혈액 내에서도 이 파이버를 다 경화시킨 이후에 토치시킬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있었죠. 또한 이런 제어가 가능했기 때문에 미세 파편의 생성이 되지 않았고, 하이드로젤을 썼기 때문에 이런 생체 적합성이 있었습니다. OPMD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OPMD는 이런 강섬유와 지지대가 병렬로 결합된 0.6mm 직경의 카테터를 이런 바깥에 더 넓은 1.3mm 직경의 카테터 내부에 삽입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를 보시면 이 내부 카테터와 외부 카테터가 공존하는 듀얼 루멘 부분과 외부 카테터만 있는 그냥 단일 루멘 부분으로 나뉘게 되고, 이거를 AA 크로스 섹션으로 잘라보면 이 내부 카테터로는 하이드로젤이 흐르게 되고, 외부 카테터와 내부 카테터 사이 이 공간으로는 이 하이드로젤을 가이드할 수 있는 식염수가 흐르게 됩니다. 흘러서 실제로 단면을 보면 이런 하이드로젤을 늘어진 유동의 형태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런 광섬유에서 나오는 빛을 통해서 경화를 하게 되고, 경화를 하면서 경화된 하이드로젤 미세섬유가 카테터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늘어진 형태가 되느냐라고 봤을 때 저희는 아쿠아스 투페이지 시스템을 썼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부가 하이드로젤이고 외부가 식염수기 때문에 둘 다 워터 베이스이기 때문에 둘 계면은 굉장히 낮은 계면 장력을 가지게 되고, 계면 장력과 어떤 관성력의 비를 나타내는 캐필러리 넘버를 해봤을 때, 이 아쿠아 투페이스 시스템은 0.1mN/m라는 낮은 계면 장력으로 인해서 굉장히 높은 캐필러리 넘버를 가집니다. 그래서 어떤 낮은 유속에서도 늘어진 형태가 가능하게 되고, 어떤 형태에서도 늘어진 형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드랍플렛 형태, 이게 물을 틀었을 때 물방울 형태 떨어진 형태가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어진 형태로 미세 섬유를 쉽게 제작할 수가 있고, 또한 미세 파편이 생성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게 이렇게 켤 때도 똑같고 끌 때도 똑같고 다 어떤 드랍플렛 형태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보시면 이런 외부 카테터 내부 카테터와 강섬유가 통합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물 환경에서도 빛을 쏴서 이런 하이드로젤을 광섬유, 미세섬유 형태로 연속적으로 토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물이 아니더라도 실제로는 이거는 빛을 많이 써서 좀 밝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투과성이 굉장히 낮은 혈액의 환경입니다. 그 환경에서도 파이버가 연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혈액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 외부 카테터 내부에서 이미 경화를 하고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코어와 덮개 유체의 유동을 조절하는 것을 통해서 미세 유체의 하이드로젤 미세 섬유의 직경을 다 조절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채용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목적은 동맥류를 잘 채우는 거기 때문에 임의로 이런 동맥류 형태를 만들어서 내부를 채웠을 때 매우 빠른 시간, 30초 내에 약 7mm 직경의 동맥류를 90% 이상 채울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채운 이후에 어떤 내부에 유체가 들어가는지도 들어가지 않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이미 개발했던 혈관 내 시뮬레이터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개발한 이런 OPMD에 대한 유효성 검증도 했습니다. 이런 아담 시뮬레이터 내부에 실제 사람을 생각하고 대퇴 동맥을 통해서 이런 저희가 개발한 OPMD를 삽입을 한 다음에 내 동맥에 있는
뇌 혈관에 있는 동맥류에 이런 OPM들을 진입을 시킵니다. 그 이후에 하이드로젠 미세섬유를 초출을 해서 이 내부를 다 채우게 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짧은 시간에 매우 높은 체온도를 가지고 채울 수 있었고, 이 데이터는 넣지 않았지만 실제 혈관 내피세포를 통해서 세포 실험을 했을 때도 약 90% 이상의 생존율을 보이는 그런 결과도 얻었고, 지금은 동물 실험을 통해서 유효성 검증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새로운 디코팅 방식이라든지 어떤 하이드를 시킨 코팅 방식 등을 개발하고 도입을 해서 혈관 내 수술 환경 시스템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련이라든지 수련이 연습도구로 사용할 수 있었고, 실제 수술 전에 시뮬레이터로서도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을 했습니다. 또한 이런 카테터 내부에 광섬유라든지 미세섬유를 통합한 시스템을 개발을 통해서 하이드로지 미세섬유를 연속적으로 토출하는 것을 통해서 기존의 콜 색전술의 방법을 조금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수술 시스템도 개발을 했습니다. 네, 오늘 발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약 45분 정도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을 Q&A에 올려주시면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채팅창에는 의학 네, 쪽에서도 발표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혈관 모델의 제작 기간과 비용이 궁금합니다. 네, 이 모델을 개발을 한 거는 실제로 경북대학교 신경외과 팀과 한 8년 6개월 동안 개발을 한 거고요. 연구중심병원 과제를 통해서 개발했기 때문에 또 그 경대병원이라든지 다양한 신경외과 의사들 분들이 계신 곳에서 발표도 했고, 제가 개발한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시연도 해서 실제 유효성이 있다라는 검증까지 받았습니다. 또한 혈관 모델 제작은 크기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보통 하루 정도면 하루 24시간 안에 제작을 할 수 있고, 속성으로 빨리 간단한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한 8시간 정도면 제작이 가능합니다. 비용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작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은. 그래서 그거를 제로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은 돈이 들어갑니다, 사실. 그래서 이걸 자동화하게 되면 이 시장성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과론적으로 지금 어떤 IM 시스템이라는 어떤 기업의 기술 이전을 해서 거기서 지금 양산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계속 낮추고 제작 시간을 축소시켜서 이 시장성을 확보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딥코팅 방법에서 두께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점도 조절 외에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점도 조절이라는 거는 이 코팅 물질의 점도를 조절할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 프리퀀시, 오실레이션의 프리퀀시를 통해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앞서 이걸 보시는 게 좀 편할 것 같은데요. 네, 이 코팅 방식을 다시 한번 보시면, 얘가 내려가게 되죠. 내려가게 돼서 코팅 물질을 묻힌 이후에 이 지지유체 내부에서 오실레이션을 통해서 경화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코팅 용액이 받는 힘은, 어, 오실레이션을 통해서 받는 이 shear 스트레스와 실제로 그 코팅이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하는 관성입니다. 따라서 이 오실레이션 하는 프리퀀시를 바꿔 좀 얼마나 빨리 떠느냐, 그걸 통해서 두께를 조절할 수 있고, 또한 이 스트로크, 길이를 얼마나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관성을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이 두께를 좀 간접적인 방식이지만 멀티 레이어를 만드는 걸 통해서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B번을 보시면 빨간색, 주황색, 청록색, 파란색처럼 멀티 레이어를 코팅을 통해서 두께를 리니하게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이 OPMD의 경우에 그 동맥류까지 접근된 내부 카테트 루멘으로 가이드와의 삽입으로 이루어지는 거겠죠? 라는 질문인데요. 네, 그렇게 똑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똑같이 진행을 하게 되고, 어, 기존의 방식에서 최대한 수정하는 거 없이 하려고 많이 했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또 웨비나를 통해서 저희가 또 그 교수님의 연구도 소개를 하지만 또 실험실 홍보도 할 수 있어서 네네. 간략하게 어떤 이제 연구를 하시는지를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스터를 발표를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포스터를 열었습니다. 네, 제 연구실 같은 경우는 사실 3차원 재료 가공 연구실입니다. 3차원 재료 가공 연구실로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존에 개발된 어떤 첨단 재료들을 활용을 해서 그걸 가공을 해가지고 응용 분야가 넓은 응용 분야가 넓은 플랫폼을 제작을 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또 그거를 시스템화시키는 그런 연구실입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약간 3차원 마이크로 나노 구조물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제가 전공은 MEMS를 했지만 MEMS의 방법은 굉장히 좋지만 비싸고 시간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MEMS도 활용을 하지만 그 이외에도 쉽고 빠르게 우리가 원하는 3차원 플랫폼을 제작할 수 있는 그런 가공 방식들을 개발하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표 들었던 것처럼 첫 번째로는 인공혈관 제작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기존에 이미 실제 혈관의 구조와 특성은 어느 정도 모방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얘를 양산을 할 수 있는 양산 방법뿐만 아니라 조금 더 복잡한 형태의 혈관의 구조물까지, 정맥까지 모사할 수 있는, 또한 모세혈관까지 모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코팅 방법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MRI 평가 플랫폼도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MRI가 계속해서 테슬라가 높아짐에 따라서 좀 점점 더 모세, 미세 채널을 찍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어떤 미세유치 칩을 제작을 해서 어떤 채널의 형상이라든지 유체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도 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가 나노 파티클이라든지 어떤 PDMS의 다공성 물질이라든지 액체 금속을 이용해서 다양한 어떤 전극을 패터닝 한다든지 어떤 웨어러블 디바이스 쪽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재료들에 대한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기를 해서 이런 혈관을 만들고 혈관의 맥동을 측정하거나 실제 사람의 심전도도 측정할 수 있는 이런 웨어러블 기기도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다양한 코팅 방법을 조금 더 쉽게 한 번에 3D 프린팅으로 발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고 한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연구는 광을 이용해서 이거 논문에 나온 건데요. 광 가이드를 이용한 지지체가 없는 3차원 3D 프린팅 방법이라든지 이런 어떤 원 스텝으로 할 수 있는 3D 프린팅 방법에 좀 차세대 방법에 대한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OPMD처럼 OPMD도 개발했지만 OPMD를 넘어선 실제로 그 내부를 하이드로젤이 아닌 다른 물질로도 채워보고 지금의 OPMD도 사실 한계점이 있습니다. 한계점은 직경이 다소 두껍다는 건데요. 다소 1mm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원활하게 사용하려면 약 0.6mm 이하로 떨어져야 됩니다. 직경이. 그래서 그거를 소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저희 홍보하기 위한 거고요. 네, 연구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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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준비된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여기서 네. 이제 웨비나를 종료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이제 해주시고 싶은 어떤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마무리 멘트 해주시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기가 끝나가지고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제가 생각보다 많으신 분들이 오신 것 같아서 되게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연구가 사실 이렇게 발표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고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겠지만 오늘 주신 그 질문들도 참고를 해서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연구를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